이번 시간에는요, WPM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WPM이 중요한지, 거기에 덧붙여서 이 WPM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까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어 원서 당당하게 읽기 영서당 팟캐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도 굉장히나 흥미롭고 또 중요합니다. WPM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지금 이 영상 또는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WPM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간단하게 이 WPM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PM 뭐 간단합니다. 약자인데요. Words per minute의 약자예요.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words 하면 뭐 단어들 되는 거죠. per minute은 1분당이라는 뜻이니까 이제 1분당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의 수 또는 우리가 1분당 말할 수 있는 단어의 수,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언어를 읽고 말할 때 그 속도를 측정하는 어떤 그런 단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는 영어 시험들 있잖아요. 뭐 수능도 그렇고, 수능의 이제 듣기 영역, 그리고 토익에도 리스닝 파트가 있고요. 뭐 토플이나 IELTS 이런 거에도 다 리스닝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닝 파트들의 WPM을 보면 보통 이제 120에서 150 사이 정도가 된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뭐냐면, 그 지문을 읽어주는 성우가 1분에 120단어에서 150단어 정도를 이제 읽어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언어를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속도를 측정하는 단위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WPM이 되겠는데, 이 WPM이 사실은 굉장히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사실 단순히 뭐 원서 읽기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WPM이란 게 뭔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알고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WPM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WPM이 사실 독해 실력을 측정하는 굉장히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 A라는 학생의 WPM은 이제 읽기에 관련돼서 A라는 학생의 WPM이 50이에요. 이 친구는 1분에 50단어를 이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B라는 학생은 1분에 100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어쨌거나 이해도가 같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 속에서는 B라는 학생의 독해 실력이 더 좋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도가 같다면 말이죠. 결국은 똑같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더 많이,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이 읽는 것이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는 독해력에 있어서 좋은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토익이 됐든 뭐 토플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험을 보다 보면 이거 뭐 이렇게 시간이 없어, 지문이 많아서 읽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 문제도 읽어야 되잖아요. 그냥 지문만 읽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읽은 다음에 문제풀이 하기에 내가 뭔가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라는 경험을 분명히 다들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그 이유, 왜 시간이 부족하냐면 WPM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보편적으로 한 1분에 150단어 정도를 내가 이제 소리내지 않고 읽을 수 있다면, 묵독으로서 150단어 정도를 내가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 웬만한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할 일이 그렇게까지 많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WPM이 더 빨라지면 더 좋죠. WPM이 막 300이에요. 1분에 300단어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절대로 시험에 있어서 시험 그 시간이 부족할 리가 없고, 오히려 좀 시간이 남는, 좀 남아요. 문제 풀다가 약간 딴 생각해도 시간이 남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WPM이 빨라지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봄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시험이냐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WPM들이 살짝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WPM이 높다는 거, 같은 시간 안에 내가 더 많은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독해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WPM처럼 뭔가 숫자화돼서 이 친구의 실력이 이 정도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내가 영어를 공부하긴 공부하는데 그래서 내 독해 실력이 느는 건지 안 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WPM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원서를 읽을 때 매일마다 해도 좋지만 좀 귀찮을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내가 읽은 단어들의 수를 한번 세보고 그거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WPM을 이제 측정을 해보면서 꾸준히 그걸 해나가다 보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일이 벌어지거든요. WPM은 그대로인데 내가 느끼기에 어떤 그런 이해력이 이해가 되는 정도가 더 커진다든지 많아진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해는 뭐 그대로인데 WPM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세 번째 옵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더 빨리 읽으면서, 말하자면 WPM이 더 높아지면서 이해도도 좋아지면 그게 뭐 제일 좋겠죠. 어쨌거나 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내 독해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지를 보는 어떤 그런 기준점으로서 우리가 WPM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고, 근데 더 중요하게는 그냥 단순히 내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WPM이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WPM이 뭐 앞에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었는데, 단순히 독해뿐만이 아니라요, 리스닝에서도 우리가 영어 듣기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보러 갔어요. 사실 영어 시험이 아니어도 돼요. 원어민이랑 그냥 대화를 한다고 봤을 때, 자, 원어민이 나에게 1분에 150단어 정도의 속도로 말을 한다고 봤을 때, 그쵸? 자, 1분에 150단어를 막 이제 나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영어 이해 속도가 WPM이 50 정도밖에 안 되면 사실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따라가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1분에 150개의 단어를 나에게 말하는데 내가 1분에 50단어밖에 이해를 못하면 당연히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따라갈 수 없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것이 WPM이 기본적으로 너무 낮은 것이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듣기가 잘 안 되는 어려움 중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 듣기가 잘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영어 발음을 잘 모르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스스로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발음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발음 공부해줘야 되고요.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하고서 뭐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서도 사실 발음을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내가 제대로 된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발음을 듣고 구별하는 정도까지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발음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리스닝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려운 점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거 있죠. 제가 또 이제 많이 겪은 건데, 많은 분들이 단어를 이제 잘못된 발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세요. 특히나 강세 같은 거 신경 안 써서 단어를 공부해 놓았는데 원어민은 막 강세를 덧붙여서 이 단어를 읽어주면 내가 아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몰라서 못 듣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은근히 많습니다. 이때는 이제 또 어쩔 수 없어요. 제대로 공부해 줘야죠. 그래서 이제 단어를 공부할 땐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품사도 꼭 찾아봐야 되고 발음 기호를 통해서 그 단어의 제대로 된 발음도 언제나 살펴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야 나중에 리스닝 공부한다고 또 이렇게 우리가 했던 공부 반복하는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특히나 듣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영어를 잘 말하고 싶다면 그 단어들의 뜻뿐만이 아니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라든지 그리고 발음, 강세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부터 좀 제대로 배워놓으면 좋다라는 말씀과 함께, 결론적으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WPM이 너무 이런 말을 쓰고 싶진 않은데 WPM이 너무 딸려서 상대방은 막 150단어로 말하는데 나는 1분에 50단어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니, 그래서 사실은 리스닝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WPM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많이 공감들을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WPM, 뭔가 독해 관련해서는 내 독해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지표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한 WPM이 200 내외 정도가 되면 굉장히 수준급이 되기 때문에, 수준급인 겁니다. 사실
WPM이 독해로서 묵독, 이제 소리 내서 읽지 않는 그냥 마음만으로 머릿속으로만 읽는 그 묵독에서 WPM이 200이 넘는다는 건요. 굉장히나 사실은 뛰어난 수준이 돼요. 그리고 그 정도가 되면 절대로 영어 시험에서 지문을 읽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말하자면 그래서 WPM을 한 150에서 200 정도까지 끌어올려 보는 것을 우리 독해의 목표로 삼을 만하다는 겁니다. 단순 지표가 아니라 목표로 삼을 만한 어떤 그런 것까지도 제공을 해주는 게 바로 이 WPM이 되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WPM이 부족해서 우리가 리스닝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 그건 결국 근데 뭐냐면은 내 독해 실력을 키워서 WPM이 향상되면 리스닝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WPM을 가지고 우리가 리딩과 리스닝에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만 봐도 WPM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굉장히나 중요하고 또 이걸 좀 신경 쓰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요, 알겠어요. WPM이 이제 중요한지는 알겠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면 WPM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내 영어 실력이 좋아지면 됩니다라는 사실 되게 간단한 답이 있지만,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굉장히 질문이 어려워지는 거죠. 해서 제가 몇 가지 WPM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하는, 또는 해볼 만한 어떤 그런 방법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첫 번째 방법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의 WPM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요, 직독직해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조금 더 자세히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글을 한 번에 읽어내려가는 방식에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게 결국은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와 우리말은 어순이 다릅니다. 그쵸?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앞에 있고 동사가 제일 끝에 있어요. 보통. 근데 영어는 I love you. 이런 식으로 앞에 주어 동사 나오고 뭐 보어가 됐든 목적어가 됐든 이런 것들 보통 이렇게 뒤에 나온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영어를 이제 읽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실 때 이제 읽는 건 영어로 읽어요. 근데 그 뜻은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 어순에 맞춰서 머릿속에서 해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똑같은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 문장을 두세 번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의 어순에 맞춰서 영어 문장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번 읽고 그리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한 번 더 읽고 그 와중에 조금 헷갈린 거 있으면 또 그 부분 한 번 더 읽고 이런 식으로 같은 문장을 두세 번씩 반복해서 읽어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WPM이 굉장히나 늦춰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직독직해라는 것도 그렇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읽으라는 것도 그렇고 결국 그거 할 수 있으면 독해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아니 내가 직독직해 할 수 있으면 처음부터 WPM이 딸리지 않았겠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읽을 수 있었으면 그게 직독직해가 된다는 거고 그럼 WPM이 부족하지 않았겠죠?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독해를 공부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라도 영어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읽고 돌아가서 읽지 않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되게 강조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 WPM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정말 이거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하는 거지만 세워라 내워라 이러면서 리딩을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특히나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천천히 읽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시험장 가서 시험 실전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천천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빨라지겠지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그냥 오늘 나는 되는 대로 뛸래. 그냥 힘 닿는 데까지 뛰다 보면 내 기록이 빨라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아니죠. 내가 100m 선수고 내가 더 빠르게 뛰고 싶으면 모든 연습 경주를 할 때 내가 100m를 뛸 때마다 전력을 다해서 뛰어야죠. 그래야지 내 근육들이 훈련이 되고 그 자극을
자극을 받아서 내가 더 빨리 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읽다 보면 빨라지겠지라고 기대를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도 함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가 문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읽어 내려가고 있나를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최대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막상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법 지식이라든지 특히나 영어 어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관련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사요.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부사. 걔네들이 보면은 다 이제 앞에 있는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는 명사를 후치수식 해준단 말이죠. 후치수식이라는 게 뭐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냥 명사를 앞에다 던져놓고 뒤에서 그 명사를 설명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앞에다가 말을 던져놓고 뒤에서 설명해주는 요런 어떤 그런 어순 자체에 적응을 해야 그래야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의 문장들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거고 포인트는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당연히 언어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내 WPM이 계속해서 같은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 그 말씀까지 한번 드리면서 정리를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면 자, 우리가 WPM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직독직해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그런 목표를 좀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직독직해라는 거는 읽자마자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읽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지 않고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수준을 말하는 건데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정도 되면 WPM이 딸릴 일이 없습니다. 해서 닭이 먼저인지 뭐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으나 포인트는 이걸 의도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이 수준에 도달하기가 어렵더라. 이런 게 중요하구나를 지금에라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직독직해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또는 뭐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말 그대로 독해를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간단히 팁으로서 알려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또 팟캐스트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서도 먼저 WPM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어서의 필요한 점까지만 그러니까 이 직독직해라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에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까지만 이번 시간에는 먼저 강조를 좀 드리겠고 자,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WPM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는 오디오북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디오북이라고 하면 사실 독해가 아니라 듣기를 통해서 WPM을 이제 향상시키는 그런 것이 될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야 오디오북은 독해가 아닌데 오디오북 들어서 WPM이 빨라질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머릿속에서 잘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제가 첫 번째로 직독직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게 자연스럽게 빨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였죠. 의도적인 노력이 좀 있어줘야 WPM도 결국은 향상이 되더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디오북을 듣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내 독해는 아니지만 영어를 이해하는 속도의 WPM을 결국 그 오디오북을 읽어주고 있는 화자의 말하는 WPM에 맞춰가는 연습으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독해의 WPM이 100인데 오디오북을 WPM이 한 150 정도 되는 오디오북을 계속 듣는다고 하면 그 오디오북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내 전반적인 영어 이해 속도로서의 WPM이 독해 속도가 아니라 그냥 듣기도 좋아요. 어쨌거나 영어를 이해하는 속도로서의 WPM이 그 오디오북의 속도에 맞춰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오디오북을 활용하면 그냥 단순히 내가 직독직해를 해야지 그냥 내가 단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독해를 연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압적으로 WPM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게 좋죠. 그냥 자연스럽게 오디오북을 들으면 그럼 WPM이 향상이 되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말하자면 장점이면 장점이겠지만 이게 단점도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단점은 뭐냐면 오디오북을 통해서 내가 WPM을 향상시키려면 기본적인 내 WPM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됩니다. 내 WPM이 50인데 150 속도로서 읽고 있는 오디오북을 내가 들을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리거든요. 어느 정도 들린 상태에서 더 잘 듣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WPM이 향상이 되는 그림을 저는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드리는 건데 아예 리스닝 자체가 안 돼버리면 그냥 안 들려요.
그러면 오디오북을 계속 들어도 사실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오디오북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디오북을 진짜 많이 들으면요, 도움은 될 겁니다. 뭐라도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그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해서 제가 보통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뭔가 상담을 한다 그러면 언제나 저는 리딩부터 공부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자, 읽어서 이해를 못하는 문장은 들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읽기가 안 되면요, 결론은 WPM이 받쳐주지를 못한다라는 거고, 생각해보세요. 읽지를 못하는데 WPM을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WPM이 안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독해가 안 된다는 거는 결국은 들어도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 당연히 그럼 그 문장을 말할 수도 없다는 거고, 독해가 안 되면 그냥 영어를 이해하는 WPM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니 듣기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분명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말할 거기 때문에. 해서 어느 정도 독해 실력이 좀 쌓여주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굉장히 조금 말하자면은 정확하지 않은 숫자인데, WPM이 50에서 100 사이 정도쯤이 최소한 갖춰졌을 때, 조금 욕심을 내자면 WPM이 한 80 정도는 넘어가는 그런 수준쯤에서 오디오북을 이제 활용해서, 오디오북만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계속해서 리딩을 통해서, 독해를 통해서 이제 WPM을 올려주시는 그런 노력을 한쪽에서는 해주시되, 조금 이제 남는 시간에 시간이 남으신다면 그러면은 오디오북을 좀 통해서, 내 WPM이 한 80 정도인데 뭔가 오디오북의 WPM이 100이나 120 정도면 요거 조금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수준이 분명 될 거거든요. 그런 경우 오디오북을 통해서 이제 WPM을 올려주시는 그런 것이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작정 오디오북을 들으면 그게 도움은 되겠으나, 똑같이 100시간을 통해서 무작정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100시간을 투자했을 때 얻을 만한 어떤 그런 결과와, 그 100시간을 읽기를 통해서, 어쨌거나 듣기가 안 된다는 거는 읽기가 또 부족하다라는 면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읽기, 그리고 뭐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 100시간을 그런 것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크다는 거죠. 해서 오디오북을 통해서 WPM을 향상시키는 것이 물론 가능하나, 그게 나한테 지금 맞는 스테이지인지 등등 여러분들이 언제나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WPM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바로 영화나 미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 뭐 오디오북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 뭐 이렇게 들으면서 WPM 향상시키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냥 오디오북처럼 영화를 그리고 미드를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자막을 활용하세요. 당연히 영어 자막을요. 그리고 저는 이 케이스를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나 이제 제 WPM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자, 영화나 미드를 보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막은 그럼 그 대사 속도에 맞춰서 보여졌다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결국은 제가 리스닝이 안 됐던 때에도, 왜냐면 발음에 대한 이해나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리스닝이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리스닝이 조금 부족했던 때에도 어쨌거나 영화의 자막을 보는 거는 또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나 압박을 줘요. 내가 빨리 읽지 않으면 자막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게 말하자면. 물론 거기서 여러분들 짜증이 좀 나실 수도 있습니다. 다 못 읽었는데 자꾸 자막이 넘어가네,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냥 WPM을 이제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연습으로서 봐주시면 또 나름 재밌을 수도 있거든요. 해서 실제로 제가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하던 당시에, 그때는 이제 뭐 미드를 다운받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제 DVD를 가서 사오는 건데, 뉴질랜드에서 산 DVD에는 당연히 한글 자막이 없고 영어 자막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 안 들리니까, 사실 DVD를 사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자막 없이 봐요. 그래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부터는 이제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봤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막을 이제 보면서 영어를 듣죠. 그러니까 읽기와 듣기를 동시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있는 단어들의 어떤 그런 발음과 강세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꼭 외워야지라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쌓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쨌거나 저 대사에 맞춰서 이 자막이 지나가기 전에 내가 이 자막을 봐야 되니까 WPM을 높이기 위해서, 더 빨리 읽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노력을 이제 또 역시나 무의식적으로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결국은 저는 굉장히나 이제 사실 뭐 쉽게 말하면 꽁으로 먹은 거죠. 너무 심심해서 너무 할 게 없어서 그냥 영화를 봤던 거고, 영화 내용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막 틀어놓고 봤던 건데, 그게 사실은 지금 제가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WPM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럼 그게 뭐 저에게 편했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요, 진짜 어느 정도로 이제 좀 고생을 했었냐면, 어떤 영화들은 특히나 초창기에 제가 그렇게 DVD를 보면서 영화를 공부했던 그런 경우, 초창기 제가 이렇게 접했던 영화들 같은 경우는요, 모든 대사마다 멈춰놨어야 됐었어요. 대사 나오면 멈춥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 좀 찾아보고, 그리고 또 플레이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이렇게 대사 나오면 또 멈춥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어를 공부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한 편, 두 편 읽다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죠. 영화를 읽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영화를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읽어도 영화가 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았었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영화를 읽다 보니까 조금씩 WPM이 빨라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안 멈춰도 눈으로 제가 그걸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또 익숙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만큼이나 많은 단어들을 이제 읽어주는 걸 제가 들으면서, 그쵸? 자막을 읽으면서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가 이렇게 읽히는구나, 이 노출이 정말 많이 쌓인 거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리스닝에 도움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자막 없어도 듣기가 되는, 그냥 듣기가 돼버리는, 그래서 영화를 영화답게 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약간 여담인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싫어하던 어떤 그런 DVD가 뭐였냐면은,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영화에. 너무 말이 많아서. 근데 아무리 대사가 많아도 그거를 DVD에서 자막으로 다 적어주면 괜찮은데, 가끔씩 약간 그 자막 쓰는 사람들도 귀찮았는지 대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막이 말하는 말하고 다른 그런 DVD가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막 이만큼을 말하는데 자막은 좀 줄여진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왜냐면 알 수가 없잖아요. 자막이 이렇게 적혀져 버리니까. 먼저 이 사람이 하는 말이랑 지금 자막이랑 다르네, 이런 거는 캐치가 쉬우니까. 근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안 들려요. 그럼 난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이제 뭐 그랬었습니다. 여담이었지만서도. 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오늘의 그 WPM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WPM이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WPM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3가지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직독직해,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번에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읽어 내려갈 수 있게 의도적인 좀 연습이 필요하다. 근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연습하면 됩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독해를 공부하는 것이고, 해서 제가 팁으로만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것도 제가 나중에 영상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꾸준하게 성우가 어떤 그런 일정한 WPM을 가지고 읽어주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내 WPM이 향상되는 어떤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듣기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또 아무런 효과를 못 거둘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점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영화나 미드를 보면서 자막을 읽는 것, 이거 시간 딱 지나면 없어지는 자막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읽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WPM을 향상시키는 약간 게임 같을 수 있다라고 그 게임 같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영화나 미드도 그래요. 어느 정도의 또 이제 WPM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 나는 자막 지나가기 전에 2단어밖에 못 읽고 있네,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독해부터 차근차근 WPM을 어쨌거나 향상시켜 가야 되는 거니까, 많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 나눈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셔서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궁금한 내용이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 궁금한 내용도 좋고, 뭐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언제나 댓글로 글 남겨주세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또 많이 부탁드리겠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